자,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혹시 채연이 쌤한테 등급 알려줬었어? 안 알려줬었어? 혹시 물으면 실례야? 나중에 귀띔 해줄 거야? 알겠어. 자, 여러분들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목차 이렇게 쭉 펴보시면은 사실 통과 2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도 많고 통과 1과는 다르게 어떻게 좀 상식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특히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면은 뭐 암기가 뭐 자연스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통과 2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화학입니다. 화학 1-2 화학 변화에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 반응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특히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난이도가 그나마 쉬워. 그럼 뭐야? 산염기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중화 반응이라는 것, 그 부분이 되게 힘들어. 알겠죠? 그 부분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온다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화학 1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 정도로 뭐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생각으로는 중간고사 1단원 전체가 이제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놨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혹시 좀 바뀌게 된다면 알려줘야 돼요. 알겠지? 뭐 이제 학교별로 뭐 지구, 생명 이렇게 먼저 나갈래요 하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1단원과 2단원 동시에 나가야 될 거야. 알겠죠? 어쨌든 일단 앞에서부터 나갑시다. 자, 바로 넘어와 보자고. 자, 선생님은 타이틀을 지질시대라고 조금 할게요. 지질시대. 자,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지구의 역사다. 알겠죠? 지구의 역사. 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화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화석. 자, 화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화석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것은 당연히 공룡.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한단 말이지. 공룡 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우리가 화석이라는 것 자체를 좀 생각해 본다면 공룡의 뼈뿐만이 아니고 공룡의 알,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고성 이런 데 가면은 공룡 발자국 이런 것도 있죠. 보니까 뼈나 알 같은 경우에는 생명 그 자체로서의 얘기인데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체가 남겨놓은 흔적이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석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유해도 괜찮지만 흔적까지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석이라는 것 다시 생명체의 유해 혹은 흔적이 된다. 자, 그래서 되게 엄청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시가 다시 공룡 관련된 것들, 방금 얘기했던 공룡 관련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근데 뭐 적어놨나? 뭐 뚫어놓은 구멍 이런 것들 뭐 괜찮고요. 우리 호박이라는 거 있죠. 호박 속 모기 이런 거. 호박 그 나무에서 나온 그 진액이 굳어서 만든 보석, 그죠? 거기에 들어간 모기가 이제 굳혀진 경우, 요것도 이 모기가 안에 딱 그대로 갇혀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모기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화석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화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서 발견되냐? 자, 발견은요,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뭐 변성암, 그 다음에 화성암 이런 친구들은
주변에 이제 열과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잘 온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차곡차곡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런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형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돌들 괜찮고 퇴적암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무엇이냐?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화석의 생성 조건,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빼놨습니다.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은 별표가 하나쯤은 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별표 1000만 개.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화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흙이 쌓이고 쌓여서, 그죠? 퇴적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이 퇴적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 개체수가 많은 게 유리할지 적은 게 유리할지. 당연히 개체수는 많은 게 유리하겠죠. 그지? 자연스레 묻혀야 되니까 나 화석되고 싶어 해가지고 나 이제 좀 묻어주세요. 그런 걸로 안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발생하는 값에서 개체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래서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가 흙에 파묻히는 거야. 우리가 점토 2개를 준비해서 여기 사이에 어떤 물체를 넣고 딱 찍어낸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럴 때 단단한 부위가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단단한 부위가 없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딱 찍어서 모양이 딱 나오려면은 단단한 곳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단단한 부위가 존재해야 돼요. 자, 지금 요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뒤쪽에 연결되어서 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화석화 작용은 받아야 돼요. 자, 화석화 작용 받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른 매몰이 필요해요. 자, 왜 빠르게 매몰이 되어야 되냐? 자, 이것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거야. 엄청 화물에 그렇게 막 퍼붓고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자, 왜 빨라야 되냐? 하니까 우리가 생명체가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 부패라는 단계가 발생합니다. 그죠? 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죠? 당연히 이제 썩기 쉬운 부분부터 썩어 갈 겁니다. 자, 그러다가 썩기 힘든 것도 점점 사라진단 말이죠. 자연계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럴 때 매물보다 상하는 게 더 빠르다면 그러면 이게 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묻혀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단단한 부위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몰이 빨라야 돼. 그죠? 자, 여기 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 요 정도 화석화 작용,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용이 필요해.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화석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하냐? 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용 여기다 잠깐 좀 적을게. 이용은 별거 없어요. 자, 뭐 생물의 구조 특징, 과거에 있었던 생물 구조 특징 이런 거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을 또 알 수가 있고, 자, 과거의 수륙 분포 이런 것들 알 수 있다. 수륙 분포라는 말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수륙 분포 말 그대로 물수 묻륙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의 바다,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육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거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층의 형성 시기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형광 색깔 해놓은 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화석은 이제 두 가지로 탁 나뉘어보자. 자, 첫 번째는 표준 화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상 화석이야. 자, 표준 말 그대로 이 표준이 되겠다는 것인데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시대를 나눠 볼 거야. 자, 그 시대를 나눠 볼 텐데 그 시대의 대표입니다. 대표되는 화석.
그 시대에만 딱 등장하는 것이 알겠죠? 그 시대에만 등장하니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될 수 있겠구나 인 것이고,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환경을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석들을 그대로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건 좀 무식하게 암기를 하자. 자, 첫 번째 고생대부터 나옵니다. 자, 고생대에서는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 그 다음에 방추충. 우리가 방추충을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필석, 요 정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안 나와 알겠죠? 자, 중생대에서는 이제 남자애들 좋아하는 거 있죠?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이런 거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가시면 우리 화폐석 이런 거 있고, 매머드 이렇게 있습니다. 중생대나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정말 어렵진 않아. 근데 고생대가 4개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자, 뭐 간단히 선생님이 어떻게 외웠냐? 여러분들 고등학생 중에서 현 시점에 건들지 말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누구야? 고3입니다. 100일이 안 남았죠? 그죠? 자, 고3이 짱이야? 갑이에요. 알겠죠? 고3 갑. 방추충 필석은 알아서 외워주세요. 알겠죠? 외운 참하지? 고3이 갑이야. 방추충 필석. 선생님이고 통합과학 제일 처음 할 때 이걸 보면서 학생들 어떻게 좀 잘 기억하게 하지? 하면서 이게 막 고민을 하다가 중생대도 만들긴 했어. 근데 너무 억지 같아서 얘기를 좀 안 해줘요. 얘기만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 중공이 뭡니까? 중공이 뭐야?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어디야? 중국. 그죠? 뭐야? 뭐 걸려? 안 걸려. 자,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 자, 뭐 이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화폐석 같은 경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폐가 맞아. 우리가 근데 과거에는 지폐 이런 거 안 썼잖아. 동전들로 썼어. 이 친구 보면은 동그랗게 생겨먹었어. 알겠죠? 동그랗게 생겨먹었는데 돌처럼 또 생겨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화폐석이지만 우리가 화석이라면은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말 돌일까? 그러지가 않다는 거야. 그죠? 이 친구 돌 아니고 생명체 맞습니다. 알겠죠? 유공충이라는 생명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화폐처럼 이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화폐석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머드. 여러분들 매머드는 누구의 조상이야? 코끼리. 그죠? 자, 선생님 하나 퀴즈 내볼게. 매머드랑 맘모스의 차이가 뭡니까? 매머드랑 맘모스의 차이. 누가 질문하니까 뿔이 있는 거랑 없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닙니다. 매머드는 맘모스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똑같은 친구야. 실제로 이게 질문을 누가 했어서 좀 답변을 미리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다. 자, 우리가 사과를 우리 한글로는 사과, 영어로 애플이라고 하죠. 그지? 그건 똑같은 이치야. 하나의 물체를 두고 우리가 어디서는 매머드라 부르고 어디서는 맘모스라 불렀을 뿐입니다. 똑같은 친구. 어쨌든 요거는 순수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시상 화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어. 고사리.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 일단 육상 생명체입니다. 그죠? 따뜻한 데 살까? 차가운 데 살까? 따뜻한 데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습한 곳에 살까? 건조한 곳에 살까?
습한 곳에 살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온난하고 습윤한 지역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개 이런 것도 간간히 등장한다. 조개 여러분들 잘 알죠? 어디 사는지. 뭐 얕은 바다 혹은 뭐 갯벌, 뻘이라고 적을게요. 뻘, 갯벌 이런 데다가 산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산호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산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얕고 따뜻한 그런 바다에 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도 안 살고요. 추운 곳에도 안 살아, 산호는. 자, 시상화석은 우리가 왜 환경을 알 수 있냐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현재 고사리, 조개, 산호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주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얘가 사는 환경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친구들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표준화석은 고생대 화석들은 고생대만 등장해야 되고 중생대는 중생대만, 신생대는 신생대에서만 등장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표준화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표준화석 그러면 생존 기간이 어때? 어때야 돼?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야 돼요. 그지? 왜? 이 시대에만 한정적으로, 특정적으로 딱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된다. 자,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어떨까? 분포하고 있는 면적은 넓어야 되겠죠. 그지? 이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주름 잡고 있어야 돼. 그죠? 자, 이렇게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이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책에 빈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일부러 빈칸 내어둔 거야. 자, 그럼 시상화석 한번 살펴보자.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이 완전 길어야 되겠죠. 그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시상화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어떠냐? 자, 분포 면적은 작아야 되겠죠. 그지? 왜? 이 환경에서, 각각들의 환경에서만 존재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 이것 말고 훨씬 많아요. 실제로 엄청 많은데 우리가 통합과학 내용상으로 이제 교재상, 교과서상 요 정도 나와요. 참나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요렇게 3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래프가 매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어렵지 않아. 자, X축과 Y축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X축과 Y축은 바꿔 나와도 상관없어잉. 자, 선생님은 Y축을 생존 기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X축을 분포 면적. 자, 어렵지 않다. 자, 표준 화석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 그죠? 그리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자리가 표준 화석의 자리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Y축 값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작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 위쪽 여기가 시상 화석의 자리가 되겠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좌측편에다가 다 적어놨고,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림은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림은 조금 눈에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그럼 지질 시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것이야. 자, 지질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전체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태양이 지금 현재
얼마나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 몇 살이야, 태양이? 몰라? 태양 몇 살입니까? 태양 약 50억 살 됐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얼마나 됐을까? 지구는 46억 년 정도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46억 년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구분 기준이 나옵니다. 자, 구분 기준. 우리가 구분은 어떻게 하냐? 자, 구분은요, 잘 기억해줘. 자, 두 가지 나온다.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돼. 자, 다시 표준화석 보시면은 이렇게 삼엽충, 갑조, 방추충, 필선 이런 게 있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져야 돼. 자, 우리가 흙을 조사해봤겠죠. 당연히 땅을 쭉 파면서 이것들을 조사해 본 것이야. 우리가 당연히 방사성 원소 이런 것들이라든지 빙하 코어 연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뭐 기후나 이런 것들 분석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등장했다가 갑자기 탁 사라졌다가 얘가 딱 등장해야 돼. 알겠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야.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급된 지식 나타내려면 우리가 부정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부정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 자, 부정합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퇴적물을 만들어 줄 거야. 자, 이게 바다라고 좀 해봅시다.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 자,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에 흙이 쭉 쌓입니다. 자, 뭐가 쌓이냐? A층.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이 쌓여요. B층.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 쌓입니다. C층. 그 다음에 쭉 다른 물질이 쌓여 D층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멘틀의 대류를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해 주면 좋아. 자, 멘틀이 이렇게 대류가 쭉 일어나면은 우리가 이 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융기될 수 있어요. 융기가 뭐야? 상승한다는 거죠. 이 땅이 쭉 위로 솟아오를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A, B, C, D층이 쭉 올라와. 자, 올라왔는데 다 올라오지 않고 두 개의 층만 딱 올라온 겁니다. A, B, C, D 중에서 C, D층만 이렇게 딱 올라온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니까, 바람도 불고 파도도 쾅 치다 보니까 또 쾅 치잖아. 그럼 C와 D층이 뭐 될 수 있어? 깎여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깎여 나간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C와 D층이 깎여 나가면은, 자, 이게 또 예쁘게 깎여 나가는 게 아니야.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출렁이다 보니까 이 친구 흙도 일자로 평평하게 안 깎여요. 자, 이렇게 돼 있고 C의 흔적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C 흔적.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저 역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지구 1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크게 중요치 않아. 자, 다시 A와 B층이 남아있고 C의 흔적들이 쑥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뭐 멘틀이 움직였든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다시 A와 B층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A와 B층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다. 자, 다시 A와 B, 그 다음에 C의 흔적들. 자, 그 다음에 쭉 다른 물질이 쌓여요. E, 그 다음에 F. 자,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B와 E층, 이게 지금 시간의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죠? 엄청나게 갑자기 시간이 확 뛰는 거야. 그지? B와 E층은 시간 순서가 안 맞고 중간에 갑자기 누가 타임머신 탄 것처럼 갑자기 쑥 빠져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맞지 않는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와 B층처럼 이렇게 시간이 맞는 것을 정합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올라가져 있던 것은 우리가 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시간의 순서가 알맞게 쭉 이어지죠. 그지? 그런 것을 정합.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띡
끊겨버린 것을 안일부,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이야. 되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합이 일어나려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그지? 땅이 이제 흙이 쌓였다가 이 친구가 올라갔다가 깎이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쌓여야 돼. 그지? 그래서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시 융기해야 되겠죠. 그지?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그런 형태여야 될 거라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으로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고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지질시대 보시면은 지질시대가 선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지금 보시면은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어. 그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시대의 구분 기준을 급격한 생명체의 변화라든지 부정합 이런 걸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했는데, 선캄브리아는 너무 옛날이에요. 그지? 신생대는 현재입니다. 현재 계속 신생대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한국사를 당연히 공부하시고 있을 거고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사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뭐 나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거 나와요. 지나면 뭐 나와? 고려, 조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갑자기 뭐해? 책 딱 끝나요. 그지? 책 다음 걸로 넘어가. 뭐? 근현대사로 넘어가죠.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는 사실 엄청 짧아. 뭐 하루만 해도 충분히 그 내용 다 나갑니다. 왜냐니까 너무 옛날이야. 증거가 많을까 적을까? 증거가 적겠죠. 그지? 너무 과거에 있던 내용이니까 증거가 적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힘든 거야. 근데 현대는 어때? 현대는 증거가 너무 넘쳐요. 그지?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고 이 자료들 엄청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야. 우리 지구 역사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증거가 많이 없어. 왜냐니까 지구의 특히 수륙 분포 이런 것들은 항상 바뀌죠. 많이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적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근데 근대로 올수록 이 증거들이 많이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선캄브리아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뉘어지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몇 장 더 넘겨보시면은 한 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그 페이지를 넣어 놓은 게 있다. 뭐 보시면은 뭐 캄 오실 때 석탄포 오시면은 튀긴 진포 100마리 드려요. 뭐 이런 거 막 넣어놨다고. 그거는 뭐 외우는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큰 값이 누대예요. 거기 보시면은 누대 값이 제일 큰 값이야. 그 다음에 생대라는 값이 있고 생대보다 작은 값이 무슨 기자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뭐 현생 누대라고 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다 묶어놓은 것이고 생대는 이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보다 작은 값이 무슨 기라고 나타낸다고. 우리가 뭐 중생대 같은 경우에 잘 아는 주라기 이런 거 있죠. 백악기, 주라기 월드 이런 거 봤잖아. 그지? 그런 것들 다 요 기입니다. 알겠죠? 자,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정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쌤이 그렇게 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적어놨는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쌤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아래 여러분 자료 플러스 보시면은 상대적 시간 찾기 뭐 이런 거 있어. 자, 어떤 것이냐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질문이 뭐냐니까 질문이 선캄브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쌤이 그 책에는 12시간이라고 했어요. 24시로 우리가 나타내었을 때 몇 시 몇 분까지가 선캄브리아 시대냐? 라는 질문이야.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 전체 역사는 46억 년이에요. 그죠? 자, 46대. 우리 선 캄브리아는 여러분들 그 위쪽에 그래프 보시면 보이겠지만 대략 40억 년 정도 돼요. 그지? 그래서 46대 40은 자, 전체 시간 24시 때 내가 찾고 싶은 그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 바깥쪽 40 곱하기 24시간은 46x가 나오겠죠. 자, 그럼 x 구할 수 있어 없어? x가 나올 것이야. 자, 일단은 선생님은 24로 했는데 책에는 12시간으로 돼 있죠. 자, 12시간으로 했을 때 10.43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쌤이 이것을 20.8시라고 할게요. 자, 20.8시가 나온대. 자, 근데 질문은 뭐였어? 질문은 몇 시간 몇 분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간혹 있는데 뭐냐니까 0.8시간이죠. 0.8시간. 그지? 80분은 아닐 거야. 그죠? 왜 이거? 60분에 10분의 8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시간 하고 뭐야 이거? 68에 48. 20시간 48분까지 대략적으로 성캄브리아 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지구과학 1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통합과학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거기다가 넣어놨다. 자,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각 변동을 또 연구하고 수력 분포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할게. 자, 수력 분포 어떻게 찾아낼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도 얘기할 테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대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대륙들이 뭉쳐져 있어. 자, 이때 당연히 같은 위도에서는 같은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는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 그럴 때 이 대륙 1번과 대륙 2번과 대륙 3번이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걸쳐서 같이 나타나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야. 뭐 식물 같은 경우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거 지금 옆에 나올 거고 뭐 동물도 있어요. 동물이 메소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지? 자, 요런 친구들이 같은 위도 비슷한 환경에 쭉 이어져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요 친구들이 같이 뭉쳐져 있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너무 억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 반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반박들이 많아. 선생님 이거 뭐 생명체가 뭐 헤엄쳐서 뭐 갔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어. 생각을 해보셔.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생명체가 뭐 처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용해서 간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지? 가다가 죽을 거야, 분명히. 자,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값으로 대륙을 걸쳐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아하, 얘기가 되지 않겠냐.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수력 분포에 대한 증거로서 뭘 얘기하냐니까, 해안선의 모양새가 일치해요. 뭔 말이냐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서쪽 부분과 남아메리카의 동쪽 부분 있죠? 아구가 딱 맞죠, 그게? 그죠? 추가적으로. 뭐 아프리카의 동쪽과 여러분들 남극 인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이 대륙들의 해안선 모양새가 얼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엔 대륙이 하나였구나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화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대륙이 하나였다는 증거로 우리가 화석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지각 변동 뭐 이런 거 나온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산맥에서 나오는 내용은 요겁니다. 산맥에서 해양 생명체
등장. 뭐 이런 거야. 자, 특히 우리나라도 뭐 해당이 되는 내용이야.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동쪽에 뭐가 있어? 동쪽에 무슨 산맥이 있어? 상식 퀴즈입니다. 태백산맥 있죠?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동고서저의 지형인데, 우리가 이렇게 쭉 일정한 산맥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흙이, 땅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야. 맨틀이 움직여서 여기 흙이 쌓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태백산맥 가면은 우리가 과거에 1학기 때 맨틀의 대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 산맥이 쌓이는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 대륙과 해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쪽이 동해안이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육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수렴형 경계가 그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자, 동쪽의 해양판이 우리 유라시아판 쪽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해양 쪽에 있던 어떤 화석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해양 생명체의 화석이 있는데, 그게 점점 수렴이 일어나니까 요 땅이 요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선생님이 충돌형 경계에서 많이 설명을 해줬었던 건데,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섭입이야. 수렴이야. 섭입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쌤이 수업 때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은,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좌측과 우측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내가 쭉 가운데로 모아봐. 그럼 가운데 어떻게 돼? 가운데에 흙이 이렇게 쭉 쌓여요. 모래가 쌓인다, 이렇게. 그지?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옆에 있던 게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지? 그럼 이게 실제로 큰 측면으로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 있던 이 땅이, 흙이 위쪽으로 쌓이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백산맥에 보시면은 어쨌든 땅이 상승한 거잖아. 그지? 자, 땅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융기라고 한다고. 솟아 올라오는 이런 융기가 발생하는데, 우리 태백산맥 중턱에서 어떤 거? 삼엽충의 화석이 발생해요. 등장한다. 뭐야? 삼엽충은, 여러분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암모나이트, 이런 친구들 모두 다 화폐속도, 모두 다 해양 생명체야. 바다에 산다. 자, 근데 뭐라고? 지금 삼엽충이 산에서 나타날 때. 그죠? 아하. 뭐야 이게? 땅이 위로 올라왔구나. 그죠? 지금 지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지? 자, 다시 바다가 이렇게 해양 쪽에 판이 이렇게 쭉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흙이 갑자기 위쪽으로 쭉 쌓이게 된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백산맥의 중턱에 이런 해양 생명체 화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됩니까? 추가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 히말라야 산맥은요, 쌤이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할 테지만, 인도 판과 여기 중국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땅 충돌한 것이야. 자, 다시 인도가 이렇게 오고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쌤이 이렇게 수륙 분포 찾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인도가 거기 들어있어요. 자, 인도가 누구랑 같이 붙어 있냐 보니까 남극이랑 같이 붙어 있다고. 자, 인도는 실제로 과거에 어디 있었냐? 남반구에 존재했습니다. 71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있었어. 근데 지금 어디 있어? 북반구에 있죠. 그지? 이게 뭐야? 남반구에 있던 인도가 7100만 년 전부터 위쪽으로 북상한 거죠. 그지? 자, 쭉 이동을 해서 처박은 게 유라시아판이야. 그렇게 해서 충돌한 경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발생한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중국이랑 인도판이랑 처박기 전에 여기 중국 옆에 요 라인에서는 바다였단 말이지. 그지? 자, 이게 점점 밀고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해양 생명체 화석이 등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시의 암모나이트 화석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등장한다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자료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A, B, C, D 층이 쫙 있어.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A, B, C, D층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뭐부터 퇴적이 된 것이야? A층부터 퇴적이 됐겠죠. 그러면 A층이 제일 오래된 것이야. 그 다음이 B층, 그 다음에 C층, 그 다음이 D층인 거야. 그죠? 자, 근데 지금 A층에 뭐가 보이냐니까 산호가 보여. 산호는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아요. 됩니까?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는 삼엽충이 등장한다. 아직까지도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때도 해양 생명체니까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고사리가 등장하네. 자, 여러분들 고사리가 바다에 사나? 아니죠. 고사리는 육상 생명체입니다. 바다에 있는데 지금 육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B와 C층 사이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원래 바다였는데 수력 분포가 변해서 이 육지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의 기후를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이게 지층의 융기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로 필요한 것이고 일단 우리가 이런 화석을 보고 당장에 빵 알 수가 있다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보니까 공룡입니다. 공룡. 계속해서 육지야. 자, 육지인데 추가적으로 공룡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생명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바다지만 고생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지? 됩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런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조건이 주어져요. 우리가 지층이 역전되거나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당연히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습곡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층의 역전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뒤바꾸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쌓여갔던 이 화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다시. 자, 화석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언제가 아니고 어떠한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냐? 차근차근히 쌓여있는 퇴적암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나머지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이용 정도는 사실 보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조건은 필수 암기. 알겠죠? 조금 있다가 다시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또 얘기 나온다. 자, 화석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뉘는데 엄청 많이 나와.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각의 화석들 다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한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자, 지금 체크하는 친구들 암모나이트, 화필 다 해양 생명체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공룡과 매머드는 육상 생명체. 알겠죠? 자, 고사리 당연히 육상 생명체. 그 다음에 조개랑 산호 각각 사는 환경 체크를 해주시고 자, 생존기간, 분포 면적 이런 것들도 잘 봐주셔야지만 내가 이 그래프에서 누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 자, 생존기간과 분포 면적 X축, Y축은 까꾸로 뒤집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는 게 여기 A, B, C, D를 줘요. A, B, C, D 주고 나서 누가 표준인지 누가 시상인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화석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실에 오시면은 지질실에 구분하는 기준 정도 2개 봐주시면 된다. 알겠죠? 부정합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 부정합이 뭔지를 쌤이 설명을 준 거고 이렇게 2가지 보시면 된다. 부정합 얘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급격한 생명체의 변화 정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거의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계산은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요런 게 자주 나온다 정도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봤어. 그지? 자, 각각들의 특징입니다. 특징들을 다 싸그리 다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다.
자, 선캄브리아 일단은 별 특징 없습니다. 알겠죠? 자, 왜냐니까 너무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대략 40억 년 동안의 얘기야. 그리고 지구의 초창기 때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고 우리가 또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좀 적다는 부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정확히 어땠을는지는 잘 몰라요. 자, 체크를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자, 이름부터가 우리가 일단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선생님, 뒤쪽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왜 얘는 선캄브리아죠? 라고 한다면, 뒤쪽에 이제 아까 전 쌤이 그 백지 이렇게 쭉 냅둬 놓은 거 보면은, 고생대의 제일 앞쪽이 캄으로 시작해요. 캄. 자, 캄브리아 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것보다 앞선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보시면 돼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첫 번째로 일단은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죠? 화석이 거의 없어. 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 그 시점입니다. 아주 과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단단한 부위가 많이 존재하고 엄청나게 이제 세포가 많고 뭐 다세포 생명체라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석의 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이런 게 자주 나온다. 화석이 발견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앞에서 화석의 생성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 자, 다시 화석의 생성 조건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당연히 우리가 생명체가 방금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어땠을까 하니까 개체수는 당연히 적었겠죠.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개체수가 적어. 자, 이게 이유가 된다고.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이 세포들이 많거나 단단한 부위가 존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단단한 부위가 적어.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만들어졌을 수 있지. 화석 만들어졌을 수 있어. 자,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다고. 수십억 년이 지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발견할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화석이 발견할 확률, 발견될 확률.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동안에 땅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죠? 지진이 일어나든지 마그마가 쭉 통과해버리면 이 친구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현재로부터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화석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했어. 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화석이 잘 발견 안 되는 이유를 물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나는 하나만 외워도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일단은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그죠? 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어디서 등장할까? 당연히 바다에서 등장해요. 바다에서. 자,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까, 자,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바로 산소라는 입자가 많았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이제 거의 없었어. 자, 근데 현재 보면은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이 산소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자, 왜 일단은 육상 생명체가 바로 등장할 수가 없냐니까, 태양에서는 되게 센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누구야?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야. 여러분들 뭐 현재도 계속 자외선 차단 선크림 이런 것들 바르잖아. 그지? 자, 자외선이라는 게 되게 센 에너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현재는 이 자외선을 누가 막아주고 있는 것이야? 오존이 막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시 산소 입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오존이라는 게 당연히 없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 꽂히는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당장의 적도 부근을 우리가 가면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태양 에너지가 엄청 강해. 그지? 자, 근데 그것이 오존이 안 막아주고 있는 건가? 아니죠. 오존이 막아줬는데도 그러고 있다고. 그럼 과거에 오존이 없을 때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육상 생명체는 이때 등장할 수가 없어가 기본 바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땅 등장한 것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고 이 친구가 최초의 생명체가 일단은 바다에서 등장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등장했던 것 중에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예요. 광합성. 자, 그 친구 이름이 누구냐니까 별표 5천만 개다 이거. 남세균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해요. 세균. 혹은 우리가 남조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친구 뭐 하는 친구라고?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광합성. 자, 광합성 하면 만들어진 산물 중에 O2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산소가 뽀글 올라올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왜냐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 다른 원소랑 만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던 우리 금속, 이온 이런 친구들이랑 산소가 쭉 다 붙어. 무거워지겠죠. 이 친구들이 쭉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광합성에서 계속 산소 만들어내고 계속 이 무거운 물질들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혀 줍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산소가 드디어 뽀글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소가 띡 올라옵니다. 자, 이 올라온 산소가 이 자외선이랑 꽉 만나게 되면은 일부가 산소 원자로 찢겨져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니까 산소 분자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누구야? O3, 오존이 되는 것이야. 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상에서 오존이라는 게 계속해서 형성이 돼서 오존층이라는 것을 만들고 자외선을 빵 차단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무엇이다? 육상 생명체가 등장이 아니고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다시 남세균이라는 광합성 생명체가 빵 등장하면서 오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제시해 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남세균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고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 라고 해요. 알겠죠? 8글자 스트로마톨라이트 등장합니다. 알겠죠? 오! 선생님,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이네요?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남세균이라는 거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석 그런 건 아니야. 알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적지만 남세균과 같이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석이다 라고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남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이라는 것은 핵막이 없는 형태예요. 알겠죠? 이 세포 그 자체에서 소기관들이 쭉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핵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단세포 생명체예요. 세포 하나로 그대로 생명체인 형태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단세포 생명체가 아니고 세포가 이제 여러 개가 뭉쳐서 나오는 그런 조금 더 커진 형태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그 친구들이 발견되는 화석이 존재하는데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을까? 그 화석을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자, 이 친구는요, 이제 진핵세포예요. 핵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동물군이라고 한다면 동물의 무더기, 동물을 쭉 모아놓은 형태인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동물 개체들, 종들이 쭉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에디아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호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형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쌤이 거기다가 사진을 딱 넣어 놓긴 했어. 하지만 요거는 진짜 실제 화석을 가지고 와서 좀 본 거라서 조금 여러분들 보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데, 실제로 문제로서 등장을 한다면, 이 화석이 등장한다면 쌤이 넣어놓은 이런 실제 화석의 그림보다는 상상도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로 이렇게 좀 뭐 해파리 같이 생겼다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온 것을 보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후 같은 거 좀 볼게요. 기후는요,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온난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 정도 알겠죠? 별 내용 없어. 자, 성캄브리아 시대 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현생 누대의 첫 번째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후부터 한번 보자. 자, 기후는 뭐 성캄브리아 시대랑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온난해요. 자, 그리고 말기에 빙하기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쌤이 쭉 설명을 드릴게.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나오죠. 미안하지만 쌤이 거기 교재랑 조금 다르게 쌤 생명체부터 좀 적을게요. 쏘리, 생물부터 좀 적을게. 자, 생물은 쌤이 동식물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 어떠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준 화석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아. 표준 화석 우리가 뭐 삼엽충, 갑주어, 뭐 필석, 푸줄리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해양 생명체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류가 번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갑주어 이런 거 있었죠. 갑주어,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지? 이 어류가 번성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어류는 척추가 있어 없어? 척추 있습니다. 우리 생선 먹으면 가운데 굵은 뼈 있죠. 그게 척추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류, 이 친구 척추 동물이에요. 당연히 이전에는 무척추 동물이 존재했겠죠. 그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척추 동물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어류가 번성하고 시간이 지나서 양서류가 번성을 합니다. 양서류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 양서류는 무치랑 물이랑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얘기합니다. 누구? 개구리 좋아요. 개구리 친구, 도롱뇽 이런 친구들 다 양서류다, 알겠죠? 이런 친구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에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번성한다. 자, 예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시 아까 우리 봤던 고사리. 자, 고사리가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수륙분포 보겠습니다. 자, 수륙분포 별표가 진짜 1억 개, 1억 5천만 개. 지금 너무 중요해요. 진짜. 이게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자, 말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여러분들 거기 볼 거야. 그림으로 큰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초대륙이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름이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알겠죠? 자, 판게아가 딱 만들어진다. 자, 판게아 다시 보라고? 초대륙이에요. 대륙들이 쭉 뭉쳐서 만들어진 초대륙입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져요. 자, 요게 왜 별표가 5개냐? 선생님 여기 아래다가 뭐 적을 거냐니까 멸종, 대멸종을 적을게요.
자, 일단 횟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고생대에서 대멸종 3번 일어납니다. 자, 근데 판게아라는 게 3차 대멸종이에요. 3번째 대멸종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급격한 환경 변화, 급격한 생명체의 변화가 있으면은 생대, 시대를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들이 다 죽어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판게아가 그 원인입니다. 자, 왜냐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 따로 꺼내와서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판게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륙 붕의 감소, 이런 말이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자, 대륙 붕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져 있냐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어. 자, 여기가 육지고요. 바다가 이렇게 쭉 있는 거야. 대륙붕이라는 것은요, 여기가 대륙붕이에요. 바다인데 육지 근처에 있는 얕은 바다,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를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해. 쌤이 거기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대륙, 사면, 심해저, 평원 뭐 이런 거 있어. 자, 여기 아래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해양 생명체가 어디에 사는 게 좀 좋을까? 대륙붕 쪽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주 깊은 곳에 사는 게 좋을까? 보통 생명체들은 대륙붕에 많이 살아, 알겠죠? 자, 요런데 얕은 쪽에 많이 삽니다. 사실 이게 쌤이 얕다고 표현을 하지만 지구 전체적인 이 바다의 스케일에서 얕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깊이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해양 생명체는 대륙붕에 많이 사는데, 우리가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대륙붕의 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변, 각각의 대륙들 주변이 모두 다 대륙붕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세 개의 대륙이 뭉쳐져서 지금 넓이는 같은 형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대륙붕은 가장 바깥쪽, 여기가 대륙붕이 된다고. 자, 이게 대륙붕의 감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포라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지? 세포라는 것이 왜 크기가 점점 커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 되냐라는 대답으로서 표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배웠단 말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져서 큰 사이즈가 되면은 우리가 단위 면적 부피당 이 맞닿는 이 표면적이 되게 작아진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붕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작게 나뉘어져 있는 형태가 좋은 것이야.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시 뭐 했다고? 대륙들이 뭉쳐져서 판게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럼 이 그 주변에 있는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 대륙붕이 감소하면 다시 해양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야. 그죠? 자,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3차 때 해양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자, 고생대 때 표준화석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해양 생명체들밖에 없었어. 그죠? 당연히 육상 생명체들 있겠죠. 존재해. 우리가 양서류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 얘기했잖아. 그지? 무토로 나가 있는 친구들도 분명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이랑 가까웠을 거라고. 그렇다면은 해양 생명체가 이렇게 감소했다면 당연히 육상 생명체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지? 자, 이 3차 대멸종 왜 별표냐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했겠지만 대멸종이 전체 5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멸종, 종의 수가 90%가 사라져요. 이게 어떤 얘기냐니까, 개체의 수가 90%가 아니에요. 종이, 만약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나가는데 사람이 하나라도 남아있어, 개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멸종이 아닙니다. 뭔 말이야? 종이 90%가 감소했다는 것은 개체의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엄청 자주 나와요. 별표가 5천만 개나 있다. 자, 추가적으로 말기에 빙하기가 왔다는 게 여기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대륙들이 뭉쳐졌어. 그러면은 이 판들이 수렴을 했다는 것이야. 그죠? 수렴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되게 많은 화산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산맥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 화산들이 뭘 해? 화산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지? 그때 다량으로 발생했는 화산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화산재가 엄청 많이 만들어져서 지구 주변을 싹 뒤엎어버리면,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단기적인 빙하기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대 후기에 빙하기가 왔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시간이 지나 우리 중생대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생대 기후부터 얘기를 하자. 자, 기후는요, 대체적, 전반적 하셔도 돼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온난했어. 자, 온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생물부터 좀 보자. 생물. 자, 동물 같은 경우에 누가 자리를 잡게 됐냐? 아까 전에 우리가 표준 화석으로 공룡 얘기했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의 조상이죠. 자, 파충류가 자리를 잡게 된다.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자리를 잡게 되냐니까 거치 식물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 자, 수륙 분포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 현재 우리의 수륙 분포를 좀 생각해 봐. 현재 우리의 수륙 분포를 보시면은, 자, 뭐 저것도 지울게요. 자, 여기 뭐 대한민국이라 한다면은 여기에 뭐 중국 있고 이렇게 뭐 러시아 이렇게 쭉 있잖아. 그지? 뭐 이렇게 쭉 인도도 있고 막 있는데, 호주 막 이렇게 있고, 쭉 가서 여기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지? 자, 이렇게 있는데 판이 지금 다 보면은 대륙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현재는 지금 판게아라는 것이 없죠. 그지? 없어. 이 판게아라는 이런 대륙의 뭉치에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주면 좋은 게 뭐냐니까 통과원에서 발산형 경계를 생각해 주셔야 돼. 이해됩니까? 대륙과 대륙이 발산형으로 이제 찢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뭉쳐졌던 게 다시 흩어져 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쫙 많이 찢어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천천히 찢어져 나갈 것이야. 자, 그러면 대륙과 대륙의 발산형 경계가 생기면 대륙과 대륙 근처에는 다 바다란 말이지. 그치? 대륙 근처에는 다 바다야. 그러면 바닷물이 스며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대륙과 대륙이 쭉 찢어진다. 이렇게 쭉 여기 찢어지면은 그 주변에 있던 바닷물이 쓱 들어온다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해양의 생성이라고 해요. 바다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바다가 만들어졌니?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일어난다. 형성. 자, 인도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림 다시 떠올려 주셔야 돼. 뭐 글로소프테리스 뭐 이런 화석이 있었던 거에서 인도라는 것이 남극이랑 붙어 있었다고. 그지? 7,100만 년 전에 쭉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 라인 전체가 인도양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인도라는 곳 아래쪽들 모두 다 인도양입니다. 오케이? 자, 대서양은 어디야? 대서양 어디 있습니까? 아메리카와 뭐 아프리카, 유럽 요 사이에 있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이 일어나는 곳. 그죠? 거기 지금 발산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거기가 대서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원에서 또 대서양 중앙해령,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를 외우고 계셨죠. 그지?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때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많이 만들어져. 열곡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 그지? 자, 화산이 많이 발생해요. 자, 이때 산맥들이 만들어진대. 어떤 산맥들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로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 요런 것들이 형성이 일어난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멸종이다. 자, 대멸종은 2번 일어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된다. 뭐 대멸종 원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룡 어떻게 죽었어? 운석, 그지? 운석이 빵 충돌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화산 활동이야. 자, 다시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이 됐어. 발산연경이가 줄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럼 화산 활동이 요때도 많이 발생해요. 자, 요때의 화산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말기 때, 지금 고생대 말기 때 화산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화산재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이때 빙하가 발생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산재를 원인으로 좀 삼는데, 이 화산재가 계속 공중에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지? 화산재는 가라앉아요.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화산이 또 만들어진 거야. 많이 발생한 거야, 그지? 자, 그때 이제 뭐 화산재가 일부 단기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값에서 우리가 화산가스 같은 경우에 수증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가 많아. 자, 두 친구 다 뭐 하는 거냐니까 온실기체예요. 특히 이산화탄소보다는 H2O, 수증기가 엄청 많은 온실 효과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대가 전체적 다 온난했다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지구 역사상 있던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지구 온난화가 왔던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말도 안 될 정도로 덥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적도부근에 생명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더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온난했던 이유는 화산 활동이 되게 많아서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신생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 기후 보시면은, 자,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돼요. 자, 뭔 말이냐니까 추웠어. 그 다음에 사이 간자입니다. 이거는 빙하기랑 빙하기 사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알겠죠. 자, 여기에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현대니까 증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알겠죠.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혹시 지구원을 듣는 친구들이 들어 여기서 또 자세하게 배우세요, 알겠지? 지구원 잘할 수 있겠어? 왜? 지구과학이 지금 뭐 쌤이 하는 것들 전부 다 지구원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또 똑같이 배울 거야. 근데 지구과학이 들을 때 너무 재미없고 졸리고 한데 어떻게 문제는 다 풀린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 알겠지? 지구 안 듣지? 선생님 지구 안 듣지? 오케이. 자, 어쨌든 빙하기, 간빙기 반복된다 정도 보시고요. 자, 생명체는 어떠니? 자, 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가 신생들하고, 그지? 지금 누가 많아? 우리가 많잖아. 그지? 우리 무슨 류? 포유류. 그죠? 뭐 정확히 영장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변에 포유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식물은 누가 번성하게 되냐? 속시 식물이 번성해요. 자, 수륙분포 보겠습니다. 자, 수륙분포는 쌤은 막 바다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설명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지구라는 게 이렇게 딱 존재해. 지구가 막 이렇게 있어. 자, 다시 여기가 초대륙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판게아가 딱 찢겨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가 형성이 됐죠. 그지? 그럼 주변에 다른 바다는 다 뭐야? 반대편에 있는? 인도양, 대서양 말고 다 나머지는 뭐야?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그럼 봐봐. 지금 인도양과 대서양이 얘네가 쭉 찢겨져 나가니까 인도양과 대서양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면적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야 돼. 감소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뭔 내용이 나오냐니까 인도양과 대서양은 현재의 수륙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넓어져야 돼. 태평양은 어떻게 돼야 돼? 태평양은 계속해서 수축이 돼야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지? 됩니까? 현재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야. 아까 전에 쌤이 대서양 어디 있다? 아메리카랑 유럽, 아프리카 요 사이 있다고. 그지? 그때 우리가 외웠던 게 뭐냐고. 대표적인 게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 우리가 대서양 중앙 해령 배웠죠. 거기는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 반대편의 태평양에서 뭐 하고 있냐니까 우리가 태평양 주변으로 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변동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이렇게 부른다고. 거기 다 뭐 하는 거야? 수렴형 경계예요. 거기 점점 판이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생대 우리가 계속 쭉 이어질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평양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인도양, 대서양 특히 계속해서 많이 벌어질 것이야. 그럼 나중에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면 대서양이 더 넓어지고 태평양이 더 조그매지는 그런 시기도 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럼 까꾸로 생각하면은 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호주 이런 것들이 다 뭉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때 새로운 초대륙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지구 원가면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쌤은 바다, 여기 적는 거 좀 생략할게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면 된다고. 자, 어쨌든 거기에서 또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 산맥들이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입니다. 자, 이런 산맥들이 형성이 된다. 자, 대멸종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넣어준다면 동물 쪽에 뭐 포유류가 번성한 건 맞는데 최초의 누구 등장? 인류가 등장했다. 뭐 이런 거 넣어줄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쌤이 뭐 설명 안 한 내용은 없는데 추가적인 거 얘기를 좀 해줄게요. 디테일. 선생님이 뭐 암기를 했거나 뭐 그런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물 같은 경우, 뭐 생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동물을 보면 물에서만 존재하던 게 무치랑 물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로 바뀐 이후에 이제는 육상 생명체가 등장을 완전 자리 잡는 거야. 근데 이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늘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호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뇌에 주름을 가지는 아주 고등한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포유류. 그죠? 자, 이전에는 뇌에 주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는 아주 고등화된 생명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을 볼 때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점점 고등화되는 생명체가 자리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 알겠죠? 자, 식물도 마찬가지야. 자, 양치식물 대표적인 예시가 고사리인데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 어떠냐니까 이 친구 번식을 포자로 번식을 해요. 꽃, 가루 이런 게 없어. 포자로 번식을 해. 자, 포자로 누가 번식을 하냐면 바다에서 살았던 요런 조류들, 이런 친구들이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의 뭐 이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양치식물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세균들이 육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예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에서 많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 습윤한 지역에 산다고. 그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자로서 번식을 한다는 것도 저 친구들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연결이 되어서 오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시식물은 어떠냐?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있는 거시식물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누구야? 무슨 나무? 소나무. 굳건한 소나무 있죠? 소나무 여러분들 그 번식하는 꼬라지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 봄철에 막 누리끼리 한 거 막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친구 정말 무식하게 하는 거야. 무식하게. 뭐냐니까 바람을 매개로 해서 꽃가루를 막 랜덤하게 막 뿌리는 거야. 거시식물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암수가 구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거시식물은 암컷처럼 이렇게 맞는 친구가 있고, 수컷을 맞는 친구가 있고, 수컷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꽃가루를 막 뿌리는 거야. 자, 그 친구 꽃가루 막 뿌리면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랜덤하게 암그루? 뭐 암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수분이 일어나는 것이야. 자,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무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씁니다. 꽃가루를 만드는 것 자체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고. 너무 무식하죠. 속시식물은 정말 똑똑하다. 똑똑해. 뭐가 똑똑하냐면, 여러분 속시식물은 보통 어떻게 생겨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죠. 속시식물 가운데에 이렇게 암술이 있죠. 주변에 뭐가 있어? 주변에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막 있잖아. 수술이. 그죠? 자, 수술에 뭐가 붙어 있어? 수술에 꽃가루들이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지?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뭐 있어? 아래쪽에 꿀이죠. 꿀. 그럼 뭘 하는 거야? 우리가 매개체로 벌레를 쓰는 겁니다. 벌레. 그지? 벌레가 이 꿀을 빨고 싶어서 대가리를 팍 받는 거야. 그러면은 뭐해? 이 궁둥이를 부비적 하면서 꽃가루가 궁둥이에 빡 묻는다고. 그지?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여기서 꿀, 아, 맛있다 하고 탁 챙기고 나서 뭐해? 옆에 있는 개체로 이동하죠. 옆에 있는 개체가 이 종이랑 같은 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그 면적에 이 비슷한 종이, 같은 종이 엄청 많이 자란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도 같은 종일 거야. 근데 나랑은 다른 개체. 그지?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이 대가리 쾅 쳐박으면서 꿀을 막 챙기는 거야. 그때 내가 궁뎅 짝에 붙어 있던 꽃가루가 암술 머리 위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이해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지?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식물 또한 점점 고등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적으로 바라봤을 때 동물이든 식물이든 점점 고등화된 생명체가 자리를 잡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 자, 추가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동물, 식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은 번성한 것을 적어 놓은 거야.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 번성한 게 먼저인지 출현한 게 먼저인지. 당연히 출현이 먼저야 돼. 자, 그럼 언제 출현했냐? 포유류의 출현은 중생대. 땡겨줘야 돼. 속시식물 출현 언제? 중생대. 자, 출현은 다 전생대 했다. 자, 파충류 출현 언제? 고생대. 거시식물 출현 언제? 고생대. 자, 한 단계 땡겨서 출현을 해줬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대는 앞으로 땡기지 마시고, 알겠지? 고생대는 여기서. 왜냐니까 고생대 때 최초 육상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다시 이렇게 내가 번성했던 것들은 앞으로 출현은 앞으로 한 단계 땡겨서 생각해 주시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좀 얘기할게요. 자, 수륙분포는, 자, 여러분들 로키랑 안데스라는 이름을 한번 봤을 때 어느 쪽에 위치할 것 같아? 아메리카. 그죠? 자, 아메리카식 이름이에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아메리카에 있는 산맥들입니다. 자, 신생대 때 산맥들 보면 히말라야, 알프스다. 어느 쪽 이름이 좀 붙은 것 같아? 유럽풍의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실제로 유라시아판에 존재하는 산맥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암기를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엔 되게 많이 나오는 히말라야. 우리 지구과학에서 히말라야 되게 좋아한다. 우리가 인도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인도랑 유라시아판 만나는 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에서 되게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히말라야를 좀 기준으로 좀 삼아서 외워둡니다. 그래서 유럽풍 나는 히말라야, 알프스 요걸 하나로 묶음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나머지 두 개는 자연스레 중생대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외우시길 바란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내용은 다 뭐 끝입니다. 요것만 선생님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쭉 다 암기를 하신다면은 문제를 틀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멸종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자,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멸종 같은 경우에 몇 번 일어났다? 대멸종은 5번 일어났습니다. 알겠죠? 자, 5번 중에 3번이 고생대, 2번이 중생대다. 알겠지? 자, 그 중에 누구를 보라? 판게아가 만들어졌던 고생대 말기 3차 대멸종을 주의 깊게 보셔라. 자, 지금 그래프 보시면 갑자기 쭉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Y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생물의 수 해놓고 괄호에 과라고 적혀져 있어. 이 과가 뭐야? 생물 분류 체계의 종속 과목 강문계 역의 과입니다. 종보다 큰 게 속, 속보다 큰 게 과야. 지금 그 과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과 안에는 속이 있고 속 안에 종이 있는데 말도 안 될 만큼 종이 사라졌다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엄청 큰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또 선생님도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이거 좀 찔끔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 대멸종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번 세보면은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대멸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기준. 그지? 요것은 학자들 마음이에요. 학자들이 이 기준을 선정해 놓은 값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5개를 먼저 꼽아 놓고 만든 기준입니다. 이상한 거야. 그지?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몇 차 이렇게 대멸종 얘기한 게 아니고 대멸종 5번을 선정을 해 놓고 가지고 와서 공통적인 특징을 딱 나열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냥 5번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대멸종이라는 거 당연히 안 좋은 값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 전체적인 생명체로 봤을 때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점점 생물의 과의 수가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수가 다양해진다는 것이야. 그지? 자,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그죠? 자, 이 멸종이 5번이 일어나는데 다시 자, 이런 큰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말도 안 될 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진화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환경에 적응한 친구들이 남게 되면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된다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의 수가 다양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점으로 또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대멸종 당연히 안 좋은 거 맞지만 우리가 종의 수가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이 생태적으로 이런 것들은 장점이야 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자료 플러스에 뭐 이런저런 몇 차 대멸종에 대한 이유들을 넣어놨는데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묻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뒤쪽에 넘어오시면 선생님이 그런 거 담아놨어. 캄 오실 때 석탄포 오시면 튀김쥐포 100마리 드릴게요인데, 자, 요거 선생님이랑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 것이고, 일단은 문제를 간단한 거를 한번 풀어보고, 요거는 선생님이 뭘 해줄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것까지 넣을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거 누가 가르칠까? 지구과학 선생님이 가르칠 확률이 되게 높겠죠. 물론 생명과학쌤이 가르칠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지구과학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지구과학쌤이 가르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때 지구과학으로 가시면 이 생대 아래에 있는 기도 외우셔야 돼요. 자, 이름들이 다 어떻게 되냐니까 고생대 처음이 캄브리아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실루리아, 데본, 석탄, 페름. 중생대 때는 트라이아스, 쥐라기, 백악기. 자, 신생대는 뭐 사실 1, 2, 3, 4기예요. 자, 근데 거기에 각각 이름 뭐 팔레오지스,
오기, 뭐 내오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이고, 현재 4기에 있습니다. 현재 4기야.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빙하기일까요? 간빙기일까요? 빙하기일까? 간빙기일까? 현재 빙하기입니다. 현재 빙하기예요. 이게 그래, 지금 그런 반응일 수도 있어. 선생님, 빙하기면 그 둘리에 나왔던 것처럼 까다비야 다 얼어붙어야 되는. 아닙니다. 현재 북극과 남극에 뭐가 있어? 빙하가 있어요. 그지? 현재 빙하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너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빙하가 아닌 걸 뿐이 알겠지? 이전에도 또 보면은 단기간에 빙하가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빙하기들이 꽤 많았어. 그 중에 우리는 빙하기에서 이제는 간빙기로 향하고 있는 단계긴 합니다만, 선생님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은 이 아주 조금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별론 거 알지? 아예 모르는 게 나아. 그지? 아주 조금만 아는 지식 가지고 뽐내는 새끼들 중에 뭐가 있냐니까, 한 수천 년간 동안에 우리 신생대에서 다시 간빙기랑 빙하기랑 간빙기 계속 지속된다고.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빙하기에 있으니까 간빙기를 향해 가는 게 맞다고. 현재 맞아. 근데 그게 수천만 년의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데, 그걸 가지고 뜩 들이밀면서, 야, 지금 우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고 지금 간빙기를 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온도가 증가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기온이 당장에 1.5도가 증가했습니다. 언제로부터? 100년 전부터. 100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5도가 올랐다고.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뭐 때문이야? 그건 우리가 명확히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CO2가 많이 발생해서, 선생님 또 기후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환경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자,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CO2만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왜? 지구가 뜨거워지면 수분이 많이 증발한다고. 그지? 기체 중에 H2O가 많아집니다. 아까 근데 쌤이 얘기했죠. 중생대 때 기후가 온난한 이유, H2O랑 CO2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CO2가 많아지면 H2O는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단 이렇게 쭉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1차 그래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쭉 상승하는, 우리가 기하 함수 그래프. 그지? 기하함수 알아?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을 하잖아. 그지? 조금만 지났을 때 이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증가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그런 값이 나타난다고. 진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잠깐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은 혼나야 돼요. 그지? 자, 어쨌든 여기에서 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까지 나눠서 조금 설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요것은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다면은 바로 지구과학 원 문제를 가지고 가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 정리한 거 다 외우시면은 지구 여기서 뭐 틀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 요거 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리는 문제를 한번 풀고 하자라는 것이야. 요거 한번 채워 넣어보자. 알겠죠? 자, 보시면 다시 우리는 46억 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이 잘 봐. 지구과학에서는 5.4, 뭐 40, 25, 5.4, 2.5, 0.66 요것도 외우셔야 돼. 알겠죠? 통합과학에서 요 정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몇 억 년 전 그거는 안 외워. 알겠죠? 물론 외우라고 할 수 있지만 안 외워. 자, 보시면 가장 큰 값 현생 누대,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에서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이렇게 나눕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혹시나 싶어서 쌤이 이렇게 기에 대해서 쌤이 외우는 방법을 준 거야. 좀 보시면은 캄,
오실 때 석탄 퍼오시면 튀긴 쥐포 100마리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지? 캄이 캄브리아기입니다. 캄. 그 다음에 오르도 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입니다. 그리고 고생대야. 그 다음에 오시면 튀가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락이, 백악기 이렇게입니다. 신생대는 얘기했다시피 1, 2, 3, 4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우진 않아. 자, 혹시나 뭐 학교에서 한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쌤이 기후, 수륙분포, 그 다음에 생명체 이렇게 나눠놨다. 하나씩 채워 넣어 봅시다. 우리가 기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 때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캄오 사이가 여기가 전기예요. 실대가 중기, 석패가 후기입니다. 자, 앞쪽에 두 개가 전, 중간에 두 개가 중, 뒤쪽에 두 개가 후기야. 알겠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고생대 때 빙하기 몇 번으로 보였어? 방금 문제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프에 있었어. 2번 있었어. 그치? 2번. 아주 심한 빙하기가 2번 있었고, 뒤쪽에 살짝 온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연결상 다 빙하기라고 봅니다. 자, 빙하기가 언제가 있었냐? 오르도 비스기의 빙하기. 그 다음에 석탄기랑 페름기 전체적으로 빙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문제에서 봤던 그래프 중에서 석탄기 때가 엄청 주저앉았던 거야. 그 다음에 살짝 올라오는데 그때가 페름기 말입니다. 페름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어땠다고? 빙하가 있어 없어? 빙하기 없어요. 알겠죠? 빙하기 없다. 전체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어땠다?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 또 생각해봐. 우리가 뒤로 갈수록, 신생대 뒤로 갈수록 쭉 감소했다. 그지? 앞쪽에는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팔레오기, 네오기 이런 때는 또 온난했습니다. 온난했다가 4기 이 뒤쪽으로 와서 빙하랑 간빙기가 반복했다는 것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아주 작은 값들도 우리가 쭉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빙하기, 간빙기가 한 20번 정도는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크게 한 5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작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20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좀 보자. 자, 이거는 안 나오는데, 안 나와. 통합과학이 안 나와. 자, 근데 우리가 초대륙 아까 판게야 배웠죠. 근데 우리가 그럼 과거에도 수륙분포의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야. 과거에도 모였던 게 떨어졌다가 다시 판게아를 만들었던 것이야. 자, 그럼 이때도 초대륙 하나가 만들어져요. 12억 년 전.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져. 자, 그리고 8억 년 전에 분리가 시작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게 초대륙 하나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누가 봐야 된다? 누구 봐야 돼? 고생대. 판게아 봐야죠. 판게아. 자, 언제? 페름기 말에 판게아의 형성 나옵니다. 자, 이때 판게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산맥들이 만들어졌겠죠. 그지? 자, 그래서 판게아 때문에 대규모의 조산운동 이런 게 나와요. 조산운동이 무엇이냐면은 땅이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조산운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융기됐거나 침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야.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산맥이 있긴 하거든요.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입니다. 자, 요게 하나 고생대 겁니다. 고생대 말. 자, 그 다음에 쌤이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자, 트라이아스기 여기 말 때 말의 판기아가 분리가 일어나. 알겠죠? 트라이아스기 말의 판기아 분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한글로 쭉 다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이야. 바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친구가 분리가 되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의 형성이 있어요. 알겠지? 자, 산맥도 만들어지죠? 산맥은 아메리카 이름 기억하셔야 돼.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자, 그 다음에 신생대에 넘어가면은 쌤이 얘기했다. 인도양과 대서양은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태평양은 수축이 일어난다. 자, 다시 인도양과 대서양은 점점 확장이 되고요. 태평양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현재 신생대는요. 신생대 이 전체적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맥 보자. 그럼 여기 산맥 옆에다 좀 적을게요. 자, 산맥 어떤 산맥들이 나와? 산맥을 그냥 산맥 적으면 안 되겠다. 자, 두 가지 산맥 나온다. 그죠? 히말라야.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을까? 쌤은 여기 다 적히던데?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좀 작게 적어야 돼.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 어느 판이랑 어느 판? 인도판이랑 유라시아판이 충돌을 하게 되죠. 자, 알프스 산맥은 누구랑 누구 충돌일까? 알프스는 아프리카랑 유라시아랑 충돌입니다. 알프스 여러분들 어디 나라 가면 볼 수 있어? 보통 어디 가나? 스위스 뭐 이런 곳 가나요? 되게 뭐 한 되게 몇 개국 되게 걸쳐서 있다고 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럽 아래쪽인 거죠. 그게 아프리카랑 이제 부딪혀 있으니까 뭐 이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생명체 갑시다. 생명체 내용이 많아. 당연히 아주 과거 시생 누대 때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핵이 없어요. 원핵. 그리고 세포 하나로서 나타납니다. 단세포 생명체다. 자, 여기서 주의. 누구 얘기 나와야 된다? 남세균 얘기 나와야 돼요. 영어로 무엇이다? 사야노박테리아입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 광합성 생명체입니다. 이 친구 광합성 하는 생명체. 그 다음에 뭐 원핵 세포겠죠? 위쪽 원핵이라고 했으니까. 화석으로 남게 되면 이름이 무엇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다 적어주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표준 화석이 아니라고 했어. 그지? 남세균이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 스트로마톨라이트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이 화석이 다른 나라 가야 돼서 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존재해. 알겠지? 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한다고 했다. 자, 그러면은 원생 누대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진핵 세포야. 원핵이 아니고 진핵. 핵이 없었는데 핵이 있어요, 이제. 알겠죠? 자, 화성 누구? 에디아카라. 동물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대로 가보자. 자, 캄브리아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바로 삼엽충이 등장을 해요. 삼엽충, 완종류. 이때부터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무엇이니? 하니까 이 친구들이 해양 척추가 없는 무척추 생명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가면 필석이 자리를 잡습니다. 필석도 고생돼 있었다, 그죠? 자주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이때 딱 등장합니다. 자리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어류의 출현이 있어요. 자, 어류가 이때 출현을 한다면 뒤쪽에 번성을 하게 되겠죠. 그지? 항상 출현 다음에 번성이 있는 것이야. 자, 어류라는 것은 척추동물이라 해서 이때 최초의 척추동물의 등장인 것이야. 자, 시간이 지나서 이때도 계속해서 필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때 갑주어를 넣어주셔야 돼. 아하, 어류가 출현했으니까 어류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갑주어가 이때 딱 자리를 잡습니다. 언제? 실루리아기 때. 자, 갑주어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줘요. 자, 갑주어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어류가 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추가적으로 이때 어류가 번성할 때 양서류가 출현합니다. 그럼 뒤쪽에 양서류가 번성하게 되겠죠. 그치? 자, 바로 다음에 양서류의 번성이 있다. 자, 다시 대분기에 양서류가 출현하고요. 석탄기 때 양서류가 번성한다. 자, 석탄기 때 또 많이 남게 되는 화석이 푸줄리나입니다. 푸줄리나라고 적는데 우리가 보통은 방추충이라고 많이 문제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야. 방추충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스펀지밥에 누구지? 그 하격하는 집게사장 라이벌 누구지? 플랑크톤? 그냥 이름 플랑크톤이야? 그것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생겼다. 방추충이 알겠죠? 요렇게 생겨 먹었다. 동그랗게 요렇게. 자, 폐렴기 때 볼게요. 자, 삼엽충, 그 다음에 방추충, 푸줄리나죠? 이 친구들이 멸종합니다. 멸종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있던 친구들 다 멸종한다. 알겠지? 선생님 하나 빠뜨려 먹은 게 있는데, 양서류가 번성할 때 파충류의 출현이 있어. 출현. 알겠죠? 파충류 출현 요때 한다. 자, 그 다음에 식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실루리아기 세 번째다. 최초 육상 식물이 출현하는 때가 요때입니다. 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덕이야? 광합성 생명체 덕분이죠.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체계를 쭉 봤을 때, 자, 누가 번성한다? 뒤쪽에 양치식물이 번성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름이 석탄기예요. 그지? 이때 왜 석탄기냐?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육상식물인 고사리가 이때 엄청 많은 거야. 번성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이때 다량으로 하물에 확 묻혀진 거죠. 그때 석탄이 많이 만들어졌어. 우리가 식물이 화석연료로 남게 되면은 석탄이 만들어지거든.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엄청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현재도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뒤쪽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했어. 그러면 출현은 앞쪽으로 당겨달라고 했습니다. 거시식물의 출현은 이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에 넘어갑시다. 큰 값부터 얘기하자. 여기는 큰 값을 좀 넣을게요. 자, 누가 번성했나? 파충류의 번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 화석 뭐라고? 표준 화석 누굽니까? 공룡과 암모나이트. 자, 공룡과 암모나이트 한번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은 거시식물의 번성이 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석이라 얘기했는 공룡 언제 출현을 하게 되냐? 자, 트라이아스기 때 공룡이 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좀 얘기하자면 신생대에는 여러분들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죠. 출현은 앞으로 당겨달라 했어. 근데 여기선 백악기가 아니고 트라이아스기 때 포유류의 출현이 있습니다. 앞에 원시 붙여줄까? 원시. 여러분들 앞에 원시 적어놔. 원시 포유류. 자, 그 다음에 쌤이 이제 거기서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우리가 공룡 우리 어릴 때 만화책 보고 하면은 뭐도 같이 나오냐면 시조새도 나와요. 그지? 시조새가 쥐라기 때 딱 등장합니다. 알겠죠? 자, 시조새가 요때인데 시조새를 그럼 보면은 누구랑 누구를 섞어 놓은 것이냐니까 조류랑 파충류를 섞어 놓은 것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현재 뭐 재밌는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재밌는 내용인데 공룡이 멸종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진화 분류 계통학적으로 봤을 때 공룡 멸종 안 했어. 누가 지금 공룡이야? 새가 공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있는 치킨이 치킨 먹고 싶네. 치킨이 다 공룡이야, 알겠죠? 진화 분류 계통학적으로 공룡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공룡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해요. 공룡 멸종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뭐 백악기 때는 뭐 보시면 좋겠냐니까 이때 거치에서 자리를 잡는 친구가 속시식물이 많이 등장한 값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시식물이 백악기 때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생대 때 전체적인 값으로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죠. 식물은 속시식물 번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앞쪽에 신생대 앞쪽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화폐석이 많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돼요. 화폐석은 무엇이다? 대형 유공충이에요. 뭐 화폐석이 뭐 추가적으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유공충들이 많은 곳에는 석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종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로선 거의 등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사기 때는 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게 되죠. 자, 매머드 보면은 포유류인데 굉장히 커, 그지? 원시 포유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자, 대형 포유류입니다. 대형 포유류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자리를 이제 잡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인류의 조상이 등장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 채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 별거 아니다. 자, 멸종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멸종 언제 일어나냐? 오르도비스기의 멸종 1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대본기 때 두 번째 멸종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 페름기 말에 가장 큰 대멸종 일어난다고. 그죠? 자, 중생대 때 대멸종 2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시장 빵 하면서 네 번째 멸종 일어난다. 백악기 때 마지막 대멸종, 다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요. 자, 되겠습니까? 실제로 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까지 나누어서 이제 생명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그대로 다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 통합과학에서 틀릴 것도 당연히 없어요. 그지? 하지만 쌤은 요거는 추가적으로 완전 디테일하게 기까지 다 나눈 값이니까 아무래도 통합과학에서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다 정말로 다른 지역 이제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한 선생님을 본 적이 있어서 그래, 쌤이.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놓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